네, 하우머니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언제나 바른 재테크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머니스토리랩의 백영찬 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훈훈함을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돈으로 훈훈함을 북돋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무리한 애드립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주셨네요. 네. 예. 일단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해 오셨나요? 돈 먹는 하마가 이제 자동차죠. 그렇죠. 네, 맞아요. 카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자동차 할부 금융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좀 들렸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자동차를 사시게 될 때 이제 할부로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 카푸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가계 부채가 여러 종류의 부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카푸어로 인한 그 자동차 할부가 큰 내관이 될 거라는 경고의 어떤 신호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푸어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카푸어들의 연체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제 캐피털사의 그 연체율이 2011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0%에서 네. 2013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2.67%로 해서 총 48.4%가 이제 급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캐피탈사의 이제 실적의 80%는 이제 자동차 할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피탈사보다 이제 연체율이 보통 높았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1%에서 2.03%로 올라간 수치가 이렇게 소폭적으로 이제 증가했는데, 반면 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 연체율도 사실은 0.67%에서 0.86%로 소폭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또 보험사 연체율도 0.81%에서 0.73%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유예 할부는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올해 대거 이런 만기들이, 유예 할부 만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카푸어에 대한 위기감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연체율보다 유독 캐피탈사의 연체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또 자동차 유예 할부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유예 할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모르시지만 많이들 하고 계신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약정 기간 안에는 이자만 내시다가요, 만기 때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네. 보통 비싼 수입차를 사시려는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유예 리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리스 기간 중에 이제 낮은 리스료만 냈다가 기간이 끝났을 때는 높은 리스 잔금을 내야 하는 그런 구조의 상품도 있고요. 네. 일반 자동차 할부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할부 기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이제 정기적으로 내지만 유예 할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고 우려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프리랜서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네. 어떻게 나중에 그 큰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미리 빌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납입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주 뭐 전국을 찌르셨는데요. 네. 대한민국에 뭐 푸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카푸어, 하우스푸어, 뭐 렌트푸어까지 이렇게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근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기 능력보다 비싼 값을 치르면서 자동차를 구입하신다는 게 카푸어 현상을 그 어떤 촉매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그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푸어, 그다음에 30, 40대는 렌트푸어, 우리 보통 전세인이 뭐니, 예, 그다음에 20대, 30대는 카푸어로 이제 고착되는 그런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20, 30대는 또 취업이 고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큰 돈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자동차 때문에 모아야 되는 돈을 쓰다 보면은 이게 영원히 계속 이 악순환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제 예.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는데요. 잘못 꿰다가 이제 나중에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좀 네.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입사원 때가 가장 돈을 많이 모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돈을 모아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40대, 50대 이때는 아주 낭패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입사원 때 이상적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종잣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들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2, 3년 안에는 한 3천만 원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한 5년 이내에는 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5년에서 7년까지는 1억 원 정도에 좀 도달하셔야만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액수 좀 돼야
뭐 주식이든 아니면 뭐 펀드 투자든 뭐 요즘은 뭐 소형 오피스텔 같은 또 이런 어떤 부동산 투자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당장의 이 드림카에 대한 욕망을 좀 내려놓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차를 타게 되면은요, 이 차에 대한 기회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죠. 네, 그 기회비용은 뭐 사실 또 이제 남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자동차 구입에 따른 비용 측면을 좀 보니까 차 한 대를 소유하셨을 경우에 보통 할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드는 것은 일반일 것 같고요. 기본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근데 더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비가 12km, 리터당 12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00cc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를 만약에 1,500만 원에 구입하신다고 하면 하루 평균 30km 정도 운행하시고 1년에 한 1만 km 정도를 5년 동안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가정해봤을 경우에 네. 뭐 새 차를 사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취등록세부터 네. 각종 세금, 그다음에 공채 매입 비용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비, 연료비, 소모품비 이런 거 다 감안하면요, 실제 5년간 대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큰 합니다. 돈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요, 신입사원들이 자기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분의 1 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차곡차곡 이렇게 쏟아붓는 경우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구입과 유지에 부분 쏟는 돈이 만만치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의 경우 이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한번 사시고 나서 5년 정도가 되시면요, 우리 보통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 산 것만큼의 가격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공중분해가 되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이제 이 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괴로웠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네. 어찌됐건 차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고 차는 언제 어떻게 현명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돈이 넉넉하게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유지비, 각종 나가는 비용들 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3년 연봉의 20% 이내로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차 구입 비용이. 직장의 경우 이제 퇴직하게 될 경우는 소득 적정 대체율의 70% 정도를 채우려고 한다면 개인연금의 어떤 소득의 한 20% 정도, 그다음에 저축과 투자분의 한 30% 정도 이렇게 배분하면 아까 자동차 구입 비용이 20%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용이 아니고 만약에 가끔 이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차를 또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뭐 단기 렌트 내지는 뭐 중고차 매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구입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좀 가급적 새차 비슷한 그런 최대한. 예, 중고차를 예.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중고차를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기다가 바른 운전 습관으로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결국은 우리 뭐 공회전 뭐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만 줄여도 자동차 연비의 40%는 줄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정속 속도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2000cc 미만의 경우 시속 60km, 그다음에 2000cc 이상인 경우는 70km 정도, 그다음에 3000cc 이상의 대형차 같은 경우는 시속을 80km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연비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죠. 미리 내는 방법. 네. 예. 미리 내시면 얼마 정도 할인되실지 아세요? 10% 아니에요? 10%. 네, 다 잘 아시네요. 10% 선납하시게 되면 10% 이제 할인이 되시고요. 네. 보험료도 내실 때 네. 여러 개의 보험사를 좀 비교해 보시면 저렴한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유지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우머니를 통해서요 카푸어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요 어려운 일 정말 안 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백영찬 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